네, 라이즈 수학학원 원장 김가람입니다. 자, 오늘 해설 영상은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고1 1회차에 관련된 해설 영상이에요. 1번부터 25번까지 진행됐던 문제였고, 요 문항들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유형들을 위주로 해설 영상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요, 라밋이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가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일명 라밋이로 진행을 하는데 이 라밋이는 뭐냐면 우리 동대문구 지역구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해서 학교별로 꼭 나오는 유형들을 선생님들께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3회차에 걸쳐서 내신 대비 주말 보강 때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라밋이 3회차에 걸친 시험지만 달달달달 공부하면 우리가 충분히 상위권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중률 99%라고 선생님이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필수 유형들, 최다 빈출 문제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알짜배기 시험지니까 우리 모두 3회차까지 열심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고1 1회차 선생님 풀이 과정 진행을 해볼 거고 풀이 영상 진행을 해볼 거고 1번부터 25번까지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유형들만 진행을 할 거니까 눈 크게 뜨시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9번 문항이었습니다. 9번 문항은 단원명이 뭐냐면 얘들아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파트예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계속 누누이 우리 친구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치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위치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위치관계는 교점의 유무를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9번 문항 한번 선생님이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에 a 플러스 k의 x,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b의 그래프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합니다. 그럼 이 접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였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부터 세웠어야 했는데 그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우리 2차 함수식 먼저 써주시고요. 그것이 x축, 즉 y는 0이라고 하는 것과의 방정식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자, 그럼 나는 교점이 한 개였어요 라는 말은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방정식에 실근이 정확하게는 실근이 한 개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한 개다라는 말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죠. 그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진행해 보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 상수항을 모두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근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얘들아, 이 9번 문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K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 식이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은 바로 K를 주인공으로 정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K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럼 K를 돋보이게 정리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나는 요 식을 먼저 전개부터 할게요. 요렇게요. 그래서 동류항들 보이니까 동류항들 먼저 계산하시고 K제곱 사라진 다음에 K를 주인공으로 만든다. 여기 있습니다. 2A-6의 K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었어요. K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요 표현인 거야. 자, 그럼 나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바로 이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나는요 2A-6을 0이라고 두시고요. A제곱 마이너스 B도 0이었구나. 우리 요렇게 가지고 문제 풀자고. 자, 그럼 A는 얼마냐? A는 3이었고요. A가 3이 된 순간 B의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더라? 9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자, 문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것은 뭐였냐면 A랑 B 곱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 곱하기 B의 값은 27이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객관식 문제였고 9번 문항이었는데 우리 라미 씨는 문항별로 난이도가 쉬운 걸 앞쪽에 배치하진 않았고요. 다 단원별로 중요한 문제들을 구성해서 나왔던 문제라 9번 문항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모든 문항이 다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9번 문항은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력한 유형이에요. 왜냐면 위치관계를 물어보는 내용이었고 그 위치관계라는 말은 교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 교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얘들아 공통수학 2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수원, 수투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방정식부터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서 그 단어에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 문항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어서 16번 문항 한번 14번 문항 한번 가보실게요, 얘들아. 우리 14번 문항은 어떤 과정이었냐면 복소수 단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소수라고 하는 것의 필수 유형들을 좀 떠올려보면 좋겠어. 그러니까 복소수가 던져졌을 때 복소수의 형태를 a 플러스 bi로 두고 문제를 풀고 허수 단위는 4개씩 한 세트로 순환하는 거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종류들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14번 문항은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보실게요. 복소수 Z가 있었고 그 복소수 Z에 켤레 복소수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i분의 1이었어요. 그럼 얘들아, 다음 문장 읽기 전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짓은 뭐냐면 복소수 Z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편한 대로 A 플러스 BI로 세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복소수라는 형태를 문제에서 안 던져줬잖아. 그러니까 그걸 먼저 세팅하는 센스가 필요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복소수 Z를 썼고 Z바가 i분의 1이었는데 얘들아, 허수 단위 i가 분모에 있는 게 거슬려서 난 너를 실수화를 진행을 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i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요 복소수의 형태를 토대로 Z바를 썼더니 그것이 a 마이너스 bi였거든. 근데 그게 마이너스 i랑 똑같았다? 그럼 얘들아, 요 식을 통해서 나는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죠. A는 뭐였냐면 실수 부분 존재하지 않았어요. 0인 거 알 수 있고요. B의 부분 뭐였냐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고서 너희들은 문제에서 주지 않았던 복소수 Z를 무조건 구해놓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다음 문장 가보실게요. 그랬더니 1 플러스 2Z 3Z제곱 10Z 9제곱을 계산하여서 요런 복소수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얘들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A, B라고 썼던 이 문자가 문제에서 주어진 얘랑 같은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게 P랑 Q로 다시 바꿀게요. P랑 Q, P랑 Q, P 그리고 Q 요렇게요. 그럼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14번 문항 처음 도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복소수 파트에서는 허수 단위 i가 4개씩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식을 4개씩 순환하는 형태의 값을 찾아내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럼 얘들아 4개씩 세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예요. Z자리에 누굴 집어넣어? Z가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았냐면 Q가 I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Z가 I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럼 1 플러스 2i 그리고 3i 제곱 그리고 4i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너는요 1 플러스 2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라는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가 되는 것이구나. 주어진 복소수 연산에서 4개씩 세트를 갖는다고 하였을 때 그 4개씩 세트의 결과는 무조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1부터 10Z 9제곱까지 더한다라는 건 항의 개수가 총 10개예요. 항의 개수가 총 10개입니다. 그럼 이 10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4개씩 2세트 하고서 2개의 항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로 계산했던 그 세트가 2세트가 나타나고 뒤에 2개의 항이 남을 것인데
뒤에 두 개의 항은 9z 8제곱 10z 9제곱 이게 남는 것이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8개까지 끊어냈잖아. 그지? 4개씩 2세트를 찾아냈으니까. 그럼 나는 요 식을 정리를 할 건데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 따라 들어가고요. 9 쓴 다음에 z자리에 i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i의 8제곱이거든? 그럼 i의 8제곱 뭐야? i 4제곱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너를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플러스 10 곱하기 i의 8제곱의 i입니다. 그럼 나는 10i가 뒤에 따라오는 항이었구나. 자, 그럼 이제 동류항들 계산하겠습니다. 5 플러스 6i로 동류항들 계산이 가능하고 a와 b의 형태까지 문제에서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들아 a는 5가 나올 거고 b는 6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문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뭐였냐면 a 곱하기 b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정답은 3번 30이 되겠습니다. 이 문항도 서술형에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데 얘들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허수단위 i는 4개씩 순환한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문제를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연습을 좀 필요로 했으면 좋겠고 칠판 한번 지웠다가 또 포인트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 한번 깔끔하게 지우고 왔고요. 그 다음 문항은 16번 포인트 문항인데 얘들아 16번 문항은 원장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공통수학 원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을 꼽으세요 라고 하면 원장님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를 뽑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식의 성질이 다 들어가 있고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활용해야 되는 요소들과 우리가 항등식을 가지고 뭐 정해져 있지 않은 값들을 구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수학 원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뭡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얘기가 바로 16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16번 문항 한번 보실게요. 다항식 fx를 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6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f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럼 그 fx를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16번 문항 무슨 단원이라고 그랬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이라고 그랬어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가르쳤던 내용대로 그대로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요. 자, 얘들아, 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나머지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 우리 그걸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근데 이 나머지 정리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식을 무조건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식을 어떻게 세우냐? 문제에서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식을 세운다. 선생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스텝. 너희들이 첫 번째 스텝으로 풀이를 썼어야 되는 내용은 fx를 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6이었습니다. 라는 식을 적어놓거나 얘랑 똑같은 뜻을 가진 f-4는 6이었어요 라는 식까지 적어놓으면 100점짜리 답안지.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신 대비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나 이거 처음 배웠는데? 하는 친구들은 라이즈 수학으로 오세요. 라이즈 수학으로 오시고.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무엇이냐? 두 번째 식. 자, fx는 x-3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럼 얘들아, 얘랑 똑같은 뜻을 가진 식을 하나 더 세트로 써놓으면 좋다는 거죠. 지금 나한테 배운 모든 고1 친구들은 요 풀이 과정이 무조건 적혀 있어요, 시험지에. 그럼 보세요, 여러분. F3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 두 가지가 무조건 적혀 있어야 돼, 얘들아. 그러면 세 번째 뭐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야. 그럼 똑같은 fx라고 하는 식을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였고 나머지는 rx였습니다. 선생님 왜 rx라고 줘요? 내가 지금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rx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rx는 1차 이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rx를 ax 플러스 b의 꼴로 바꿔줍시다. 이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나는 1번, 2번 식을 활용해서
3번식의 답을 유도해낼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이 식을 놓고서 너희들은 무슨 짓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싶고요. x자리에 3을 대입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이 식을 토대로 이 조건을 만들어냈고 이 식을 토대로 이 조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싶고 3을 집어넣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봅시다. f 마이너스 4 갈게요. 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더니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 마이너스 4 넣었더니 얘가 없어져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고 그것이 6이었습니다. 요거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한다 그랬어? 3을 대입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3을 대입했더니 또 얘도 사라져. 그죠? 그래서 F3이라고 하는 값은 3a 플러스 b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요렇게 가자고요. 그럼 이제 뭐 하고 싶냐? 얘들아 연립하고 싶죠. 그죠? 연립하고 싶어요. 요거 두 개 연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과 밑의 식 가감법 진행할 거예요. 없어질 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7a는 7이 되었어요. a 마이너스 1입니다. a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b가 뭐가 나왔냐면 b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맞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나머지가 궁금하다 그랬잖아. 우리 나머지를 rx라고 두었었는데 선생님이 rx를 지우개로 지워놓고 1차 이하였어요. ax 플러스 b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식을 통해서 a, b의 값을 구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냐?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몇 번이었냐면 얘들아 보기 3번이 정답이었어요. 나는 16번 문항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래서 16번 문항 이렇게 선생님이 풀이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서술형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서술형 풀이는 다 할 거예요. 우리 총 5문제 냈거든요. 근데 그 서술형 풀이를 왜 다 할 거냐면 서술형이 은근히 아이들이 감점 요인이 많아요. 어떤 단어를 꼭 써야 되고 어떤 문장을 꼭 써야 되고 어떤 조건을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실게요. 서술형 파트고요. 선생님이 21번부터 25번까지 다 풀이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22번은 그냥 단순 인수분해식이야. 그래서 많이 틀리긴 했지만 인수분해식 한 번 더 공식을 외우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세 문제 하고 칠판 한번 지웠다가 맨 마지막 제일 난이도 있었던 서술형 마지막 파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번 문항이었고요. A라는 식과 B라는 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X의 식의 형태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항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A 자리에 B 자리에 신나서 대입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최대한 계산 실수를 줄이는 게 포인트인 문항인 거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2a-2b 플러스 x는 3a-b였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x라고 하는 값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x만 좌변에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버릴게요. 그랬더니 나오는 식이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냐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난 A 더하기 B만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A를 대입하고 B를 대입하고 A 대입하고 B 이렇게 문제 푸냐고. 그지? 이거 너무 시간 낭비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계산한다라고 해서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그래서 A 자리에 B 자리에 각각의 식을 A는 4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y제곱이었고 우리 옆에 요거 있으니까 밑에다가 선생님 쓰겠습니다. 플러스 B 할 건데요. 앞에 항이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3y제곱 이렇게 쓰면서 동류항들 계산하고 끝낼 겁니다. 4x제곱이랑 마이너스 5x제곱 계산해서 마이너스 x제곱 나올 거고요. 5xy랑 2xy 계산해서 플러스 7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y제곱 계산해서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얘들아 서술형이라 그랬잖아. 내가 그냥 이렇게만 풀이 쓰고 끝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센스 있게 내가 열심히 수학 공부한 학생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x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y 플러스 2y제곱까지 예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답을 써주면 선생님이 깔 게 없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1번 문항은 이렇게 서술형 마무리 할 거예요. 23번 문항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자, 일단 해볼게, 얘들아. 자, y라고 하는 2차 함수식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차 함수식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식을 GA라고 할 거야. 그럼 얘들아, 2차 함수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최고차항 계수 양수였고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야? 표준형으로 식을 정리하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표준형으로 식을 정리할게. y는 2로 x제곱 마이너스 2ax 그리고 얘 반띵의 제곱이 와야 돼요. 플러스 a제곱. 그럼 나는 2a제곱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로 정리하자. 그럼 이 2차 함수의 식은 y는 2의 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최고차항 계수 양수였고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 그래프인데 최소값의 형태가 a와 관련된 식이라는 거죠. 그럼 최소값의 형태를 GA라고 문제에서 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었다니까. 됐죠? 얘들아, 여기까지만 써도 2점은 가져가. 여기까지만. 이게 뭔데?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표준형이잖아. 맞지? 여기까지만 해도 2, 3점을 가져가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도 좀 끄적끄적 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얘들아, GA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라고 두고 a의 범위가 너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gx, 즉 GA라고 하는 것의 최대 최소가 궁금해요. 이런 얘기죠. 선생님 여기 A인데 왜 X예요? 알게만 그냥 A여도 돼. 원래 X인가? 네, 미안해요. GA네요. 선생님 요거 잘못 썼어요. 자, 요렇게 두시고 가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이제 뭘 할 수밖에 없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로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4 더하기 1. 선생님 지금 뭐 한 거야? 표준형으로 바꾼 거야. 왜? 그래프 그릴래. 그럼 G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5인 거 보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끝. 2차 함수 그래프. 선생님 왜 위로 블록이에요? 앞에 마이너스. 여기 꼭지점에 접혀. 여기가 마이너스 2,5였습니다. 그럼 나는 하얀색 그래프를 다 보면 안 되는 게 A에 제한된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 제한된 범위, A가 마이너스 4일 때와 A가 4일 때로 놓고 문제를 풀 것입니다. 그럼 하얀색 그래프 다 보는 거 아니고 4일 때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4일 때까지 요 그래프를 봐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지금 축이 마이너스 2였잖아.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는 항상 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까지는 2칸. 여기 2칸.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는 몇 칸? 4칸. 미안해. 6칸. 에이? 그러니까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스팟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데요. 2번이 당연히 최대값이라는 게 눈치가 채지죠. 그럼 최대값은 5였구나. 그럼 최소값이 관건이네? 최소값은 1번이야? 3번이야? 3번이 더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 그러니까 3번이 최소값의 형태를 갖게 되면서 A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36 더하기 5가 되면서 마이너스 31이었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A 자리에 4 집어넣으면 66에 36이잖아요. 거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면서 마이너스 31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무슨 짓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된다. 요거 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23번. 꼭 동대문구,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분명히 낼 수 있는 유형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23번 문항 무조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24번 보실게요. x에 대한 이차식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을 전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 많이 했지? 언제 많이 했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거 하면서 많이 했다.
그럼 얘는 일일이 앞에서부터 전개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센스가 필요하냐? 적당한 항들끼리 먼저 곱해서 공통 부분을 유도해 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얘들아,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9 결합하고 x 플러스 5와 x 플러스 7 결합한 다음 뒤에 a까지 두는데 요것이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될 수 있도록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가볼게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7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5 더하기 a로 정리가 되면서 x제곱 플러스 12x라는 공통 부분이 나타나니 이렇게 치환을 해봅시다. 치환하는 이유는 뭐죠?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x 더하기 27, x 더하기 35 플러스 a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62 x 더하기 27 곱하기 35 조금만 데려올게. 945 a였어. 근데 얘들아 얘가 뭐라고?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된다고. 그럼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에 했단 말이야. 얘들아 뭐냐? 반띵의 제곱이 상수항이에요. 요렇게요. 알겠지 얘들아? 이걸 서술형에 낸 이유는 뭘까? 그냥 뭐라도 한자라도 쓰는 문제를 풀어봐. 쓸 수 있는 문제를 만나봐라. 이런 거야.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24번은. 그래서 31 제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얘들아 961이야. 961은 945 더하기 a와 같다 그랬고 문제에서 a값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거든. a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6으로 정리가 된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25번 문항 하나만 더 설명하면 라미시 1회차, 고1 1회차 해설 영상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 25번 문항은 꽤 길어요, 꽤.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미시 고1 1회차 25번 문항이고요. 얘들아, 이건 서술형 파트긴 하지만 서술형 파트 중에서도 좀 준킬러? 좀 어려운 문항이기는 합니다. 문제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고 하는 것은 3차 다항식이었는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조건은 f3은 1이었고요. 나조건은 fx를 x-3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조건을 활용하면서 rx를 구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건 하나를 더 줍니다. 어떤 조건을 더 주냐면 r0는 r2라고 하는 조건 하나를 더 줘요. 알겠죠? 그래서 R0랑 R2라고 하는 조건 하나까지 그래서 가나 다 조건을 가지고 fx를 유도한다. 이렇게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럼 일단 3차 다항식 fx라고 하는 식을 통해 우리 나 조건을 먼저 활용을 해보자. 그럼 나에서 fx를 x-3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습니다. 요렇게 식을 세팅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도 설명했었지만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x-3제곱의 qx 위치를 qx 형태를 ax 플러스 b의 꼴로 만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 여기서 qx라고 하는 식을 ax 플러스 b라고 두고 문제를 풀게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뭘 활용할 거냐? 가조건을 활용할 것입니다. f3은 1이었죠. 선생님 가조건 왜 활용해요? 왜냐면 미지수가 두 개잖아. 우리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f3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F3은 얘 사라지고 3 대입했더니 3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것이 1이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첫 번째 관계식 이제 풀이 과정에는 이런 거 적어놔야 된다. 알겠지? 연립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보자. 얘를 가볼게요. 그럼 똑같은 fx라고 하는 다항식을 x-3의 세제곱으로 나누었는데 몫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머지를 r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잘 봐. 여기서 구한 fx, 여기서 구한 fx 다 똑같은 fx예요. 다 똑같은 3차 다항식이죠. 그럼 3차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누구인지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3차 반응식의 최고차의 개수는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너한테 A가 온다라고 하는 센스가 필요해. 얘를 내가 못 구했어. 그럼 이 문제는 사실 나가리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fx라고 하는 식은 a의 x-3의 세제곱 플러스 rx의 형태로 두고서 이제 다음 문장을 활용할 겁니다. 조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조건 뭐였어요? R0는 R2라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R0는 R2였는데 얘들아, 우리가 제로랑 2의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x에 0을 대입합니다 라고 쓰는 센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0을 대입하면 f0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a 더하기 r0가 될 거고, 그럼 f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하세요. 0 똑같이 f0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9q0 더하기 q0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뭐 대입한다고? x자리에 2 대입한다고. 그럼 x자리에 2 대입하게 되면 얘들아 f2는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r2가 나올 것이고, x자리에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q2 더하기 q2가 나오겠다. 그러면 정리를 하기 전에 얘를 지금 동류항처럼 보고 q0, 동류항처럼 보고 q2 이렇게 쓸게. 나는 지금 r0랑 r2가 같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뺄셈 하자. 왜? 미지수를 줄이는 게 나으니까. 그럼 얘랑 얘 뺄셈 했어. 없어졌어. 그럼 얘들아 얘는 마이너스 26a가 나올 것이고 10q0에서 2q2를 뺀 것과 동일해요. 그럼 qx 아까 여기다 구해놨잖아. 그지? 그럼 q0는 얼마냐면 b였어요. q0는 b였거든요. 그래서 10b 나올 거고요. q2는 얼마 나오냐? 2a 플러스 b 나옵니다. 2a 플러스 b. 요렇게요.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이 여기서 나온다. 잘 봐. 26a는 10b-2a-b였으니까 26a가 1로 넘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24a가 될 거고, 10b랑 마이너스 b랑 계산해서 플러스 9b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3으로 약분이 되니까 8a 플러스 3b는 0이라고 하는 두 번째 관계식을 여기서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 3a 플러스 b는 1이라고 하는 식과 8a 플러스 3b는 0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ab 나올까 안 나올까? ab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ab의 형태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요거 계산하는 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6a였고 플러스 10b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하나를 놓쳤네, 얘들아. 잘 봐. 지금 2a 플러스 b가 q2였거든? 그래서 여기 자리에 2 쓰고 2a 플러스 b까지 일단 정리를 해줘야 돼. 여기 2를 선생님이 놓쳤어. 그럼 너는 10b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가 되고 그것이 마이너스 26a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해서 두 번째 관계식 여기다가 다시 데려올게요. 두 번째 관계식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 11a 더하기 4b는 0이라고 하는 식 나와요. 요렇게 두 개 연립하게 되면 a, b의 값 나옵니다. a가 뭐 나오냐? 4 나오고 b가 마이너스 11이에요. 연립하는 과정까지 선생님 안 보여줘도 되죠, 그죠? 자, 그럼 마무리할 거예요. 문제에서 R-2가 궁금해 라고 얘기했어. 그럼 나 이제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어. 잘 봐. 내가 지금 RX가 요거 궁금했고, RX가 요거 궁금했고, 내가 지금 A의 값이 4라는 게 나왔어. 그럼 FX는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세제곱 플러스 RX였잖아요. RX. 그럼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R-2라고요? 그럼 R-2를 구하기 위해서는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R-2를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5의 세제곱 플러스 R-2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R-2라고 하는 식은 F-2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었다. 선생님 F-2는 어디서 구해요? F-2는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구하면 되지. 왜? 여기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A랑 B 구해놨잖아. 그치?
그래서 fx는 x-3의 제곱 그리고 4x-11 그리고 4x-11이었어요. 자, f-2 필요하다 그랬어요. f-2는 -5의 제곱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들아 얘 계산한 결과 나올 거고 계산한 결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 계산한 결과 쓰면 끝나는 거야. 계산이 너무 복잡했고 서술형이긴 했지만 서술형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여기 문항의 포인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머지 정리에 대한 형태인 거죠. 나머지 정리.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풀이 과정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정답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6이 나와요. 6.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요런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풀이 과정만 적어놨다면 충분히 부분 점수를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1회차, 고1 1회차 중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있었던 문항이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듭니다. 평가원 기출에서도 비슷한 모양으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선생님들이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다시 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25번 문항은 오늘 해설 봤으니까 다시 한번 본인들 공책에 노트에다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라미시 고1 1회차 해설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회차 볼 거고 다다음 주에 3회차 볼 거야. 똑같이 해설 영상 매 주차 나갈 거니까 함께 같이 보면서 복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